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현판식을 하면서 본격 수사를 개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검은 매일같이 관계자 압수수색과 소환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문영표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맨날 이제 특검 수사 상황을 보도해드리고 있죠. 매일같이 소환과 압수수색이 이어지는데 특검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무엇입니까? 네, 특검은 지난 21일부터 현판식을 하면서 이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이 이제 소환한 사람과 또 어디를 압수수색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특검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처음에 압수수색을 한 곳은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 소환한 사람은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였죠. 이들의 공통의 혐의를 살펴보면은 지금 특검의 수사 방향이 삼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7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었죠. 이게 이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국민연금은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표를 던지면서 이제 관련해서 의혹이 검찰 수사 때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모녀를 삼성이 특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당시 합병해서 찬성표를 들어주는 대가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특검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외압이 있다는 어떤 단서를 포착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특검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를 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 조사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맡으면서 이제 왕수석으로 불린 안종범 씨가 소환이 됐었죠. 네. 특검으로서는 처음 부른 건데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은 기업의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예. 또 최순실 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죠. 특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이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어떤 함영 라인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제일 윗선에 있었다. 이런 단서를 잡고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적힌 수첩이 갖고 있던 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나는 수행한 것뿐이다라고만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리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힐 중요한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특검이 수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삼성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이어서는 이제 문화계 쪽이죠. 네, 이제 최근에 압수수색을 어디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특검 수사가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이제 뻗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문학계에서 좌파 인사가 있다. 이걸 파악해서 관리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고 관련해서 명단을 쓴 것을 말하는데요. 예. 특검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또 조윤선 이제 문체부 장관 그 자택과 그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전 문체부 장관을 지낸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의 자택과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조윤선 그 장관은 당시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제 예. 김기춘 실장은 그때 비서실장이었죠. 이제 특검은 당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라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조윤선 장관은 어제 참석한 행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예.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하지만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당시 교문수석을 지냈던 모철민 대사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삼성에 이어서 문학계까지 한 단계 수사를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유라 씨 부정 입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어제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인터폴 그러니까 국제 경찰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정유라 씨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관련해서 이제 체포 영장이 업무 방해 혐의로 발부가 된 상태고요. 독일 사법 당국도 이제 그 최순실 씨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유라 씨는 계속해서 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색 수배를 내린 건데 적색 수배란 이제 강력 범죄자나 혹은 조폭
또는 또 50억 이상의 경제사범이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내려지는 정말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특검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귀국 압박 조치는 전부 다 했다라고 예.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정윤아 씨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지금 청문회에도 계속 안 나왔고요. 어제는 몸이 아프다면 특검 수사도 네.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딸에 대한 귀국을 압박하면서 최순실 씨의 입을 열려는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수사망을 펼치고 이제 좀 좁혀가는 과정인데 결국 최종 종착점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제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제 공모 혐의로만 적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특검은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삼자 뇌물죄와 같은 부분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특히 그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선의로 돈을 낸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삼성과의 연결고리라던가 그런 과정에서 기업이 돈을 내고 대신 민원을 들어주고 이런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 관련해서 또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했었죠. 네. 당시에 그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탄핵 가능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그 당시에 뇌물죄가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만약에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올해로 준비 절차는 마치고 이제 내년이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변론길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시간별로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은 아직까지 뭐 본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만큼 좀 제출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3일에 이제 변론기일을 하니까 그때 좀 어떤 것을 낼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기록은 내놓지 않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것이 진실입니다라고 하면서 행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뭐 머리 손질 시간도 20분 정도 있었다라고 또 말을 살짝 바꾼 것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자료가 어떤 것일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특검도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혁 대위를 소환해서 세월호 7시간 당시 뭐 주사를 했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 최대 관심사일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앞서 저희가 이제 특검에서 심중을 가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예. 일단은 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사실상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일단 특검의 계획은 그 압수수색을 전면 공개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국민 여론의 압박이 있겠죠. 공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고요. 검찰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료만 제출받는 선에서 끝났는데 특검은 경내로 직접 진입해서 자료를 살펴본다. 이런 강제 수사의 방법을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실 만약에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질대로 졌을 만큼 시간이 예. 사실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만약에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면 청와대 내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가 혹시 없어진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옷차림 아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아침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14도, 천안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심하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영하 8도, 대전이 영하 7도, 대구가 영하 4도, 창원이 영하 2도로 전국이 영하권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2도, 대전 4도, 울산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최고 6m로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